상한가 기준에서 한국 BNC 쪽의 변동성, 전거래일의 상한가였고 추가적인 이제 변동성의 기준이 설정이 된 거죠. 일통제약은 장중의 상한가, 국전약품 이제 움직임 나오다가 변동률. 결론적으로 한국 BNC 가자 금요일부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란태가 와 계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여다보실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유료 회원님들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수익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VVIP 방입니다. 네. VVIP 방에 한국 BNC 24,600원에 들어가서 고점이 29,000원대예요. 29,000원대에서 꼬리. 근데 이때 올려주실 때가 12시 14분이니까 28,000원대 중반 후반대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 10% 이상. 비중은 제가 생각할 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이런 종목에 비중 많이 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심한 표현으로 도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 이렇게 움직였어요. 잘 가네. 어우 소름 돋아요. 끝내줘요. 결론적으로 한국 BNC의 오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이 종가 기준으로 8.13입니다. 거래대금은 아시는 것처럼 1입니다. 내일 변동성이 한국 BNC는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4% 마이너스로 시간에서 끝났기 때문에 개파락 이후에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9월입니다. 한국 BNC 이때 당시 이때도 막 상하가고 폭등 내리가 나왔어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공정공시의 내용이 아닌 공시가 나오는 게 아닌 보도자료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심하게 표현을 할까요? 이 보도자료를 낸 거는 딱 한 군데 인터넷 매체란 말이에요. 딱 한 군데 인터넷 매체. 그러면 인터넷 딱 한 군데 매체에 기자 한 양반이 이름 지어놨는데 이 양반이 지금 가가지고 한국 BNC 나 취재 좀 합시다 해가지고 뭐 어떤 뉴스 내용을 보도자료를 얘만 뿌렸나? 아니라는 거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왜 어떻게 이 사람만 이걸 알고 그리고 이게 뉴스가 나오자마자 오이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게 나오자마자 이거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아니 공시도 없어. 공시라는 거는 의무 공시가 있고 자율 공시가 있고 뭐 수시 공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시에. 근데 의무 공시라는 건 이제 주가의 실질 변화 요인을 줄 수 있는 거, 뭐 대주주의 담보대출이라든가 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다든가 실적 그 개선폭의 규정이 있어요. 일정 범위 이상 개선되면 그 신고하게 돼 있고 뭐 수주 계약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율 공시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도 자료가 아닌 자율적으로 공시를 해도 된다라는 내용인데 안 해. 왜? 자칫 잘못했다가 걸리면은 심각해지거든. 벌점 맞고. 보도자료는 뭐 잘못 내도 정정하면 되고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니 조 단위의 시가총액의 매출이 194억짜리를 조 단위의 시가총액인데 매출이 194억이에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뉴스 내용을 보고 야 이거 대박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TV에 나오잖아요. 자 한국 BNC가요. 이게 끝내주고요. 이번에 이거 성공하면 대박 나고. 지가 어디서 알았냐 이거야. 유튜브니까 말 함부로 할게요. 자기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 이거야. 지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지가 한 거는 이거 뉴스 하나 나온 거잖아. 뉴스 하나. 딱 한 군데 그것도. 근데 이것도 재탕 삼탕. 어찌됐건 우리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안 된다. 펀드멘탈적으로 안 되고 공시도 안 났다. 다만 펀드멘탈 안다고 공시 안 났다고 매매 안 할 거예요? 그러진 않는다.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윤정도는 계도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매매.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부류가 전문가들 집단에서도 첫 번째 이거 대박이요. 무조건 사세요. 이런 애들이 하나 있어요. 진짜 정신 나간 것들. 지 돈이면 하겠냐고. 그 정신 나간 것들.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밀리면 이게 7.8% 밀린 겁니다. 마이너스 7.8. 마이너스 7.8. 말이 마이너스 7.8%지. 고점 대비. 예? 근데 무조건 사래. 묻지마 매수래. 근데 이게 지금 분봉이거든요. 분봉인데 분봉이 아닌 일봉, 주봉, 월봉에서 똑같아. 이런 데서 막 사래. 예를 들면 뭐 지금 10만 원인데 30만 원 간다. 막 사래요. 이거 대박 난다고. 밑도 끝도 없어. 펀드멘탈 설명도 없고
그냥 뉴스 쪼가리 보고 이름 외우고 나와서 뭐 무슨 약품이 이번에 개발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응? 그럼 기술적으로라도 명확히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래 대금을 봅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 분봉에서는 거래량만 보는 이유는 일봉, 주봉, 월봉에서는 막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군들, 의약품 쪽에 상한가 랠리 이런 종목군들은 단순간에 한 달 만에 막 200%씩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한 달 만에 200% 올라오면 10,000원짜리가 30,000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죠? 시젠이 작년 7월 달에 10만 원 초반에서 그러면 10,000원짜리에 1,000만 주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죠. 3만 원짜리에 1,000만 주면 얼마예요? 3,000억입니다. 1,000억의 거래대금과 3,000억의 거래대금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00만 주여도 거래량을 보고 대처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보고 합니다. 일주월봉에서는 변동이 큰 종목은.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의 분봉에서는 그래 봐야 퍼센테이지로 뭐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니까. 뭐 상한가까지도 단박에 이렇게는 아니니까. 그래서 거래량만 놓고 봐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변동성의 캔들의 크기는 거래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없을 때는 주가가 밀린다고 안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거래량 없으면 주가가 밀린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거래 없이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매집주들 같은 경우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래가 없어서 둔화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거래가 없으면 거래량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 나서 비이성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거래 터져 있으니까 올라갔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뭐 얼마에 얼마 2만 뭐 4천 5천 원 칩시다. 2만 4천 원, 2만 5천 원, 2만 6천 원 매물이 막 호가창에 매도 호가창에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먹으니까 매수를 하니까 거래가 실리는 거겠죠. 응?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질 때 거래가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거래량을 여러분들께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잡아드린다면은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터지고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 따라붙습니다. 그럼 따라붙어서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서 매매가 되냐면은 여기서 일단 거래가 터집니다. 대량으로 11시 넘어서. 그럼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래가 막 터져. 그러면 이거 다 지우고 다시 그림 그려드릴게요. 캔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되냐면 캔들, 뭐 삼선전환도 이런 교육들이 있어요. 9시간짜리 110만 원 주고 교육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 VOD를 쿠팡에서 팔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보시면은 시초가가 어디냐면요. 이게 5분봉인데 오늘의 시가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안 보이시겠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이게 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시초가는 여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밀렸죠.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돼? 이따시만한 음봉이 된 거예요. 이따시만한 음봉. 꼴이 달려있는 이따시만한 음봉. 주가가.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까지 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양새가 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몸통이 이따시만한 음봉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계속 달려 올라가. 달려 올라가고 이게 이제 지워지겠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종가니까. 그러니까 빨간색 몸통 기준의 시가와 종가 이런 부분 아주 진짜 생 기초도 모르시면은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게 돼. 그럼 채널 돌려가지고 윤정도는 복잡하잖아 뭐가.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도 복잡하죠. 그럼 채널 돌리면은 그냥 아이고 한국 BNC가요. 내일 자자 대박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시원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일 일은 어떻게 알아? 한국 BNC 내일 올라? 어떻게 알아? 하이닉스 내일 올라? 그거는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죠. 50대 50이지만 앞으로의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고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집이 17% 이상 돼 있고 평균 단가 17,000원 이상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 한국 BNC는요. 뉴스 나왔어요. 뉴스. 보도자료 뉴스 나왔어. 누가? 몰라.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 그거는 기본적 분석이 아니잖아. 저평가도 아니고.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해서 대처해야지.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윤정도가 깔랑깔랑 방송되고 방송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공중파야 아니면 종편이야 뭐요.
말 그대로 케이블 TV 수백 개 채널이 있는 거에서 한 군데 나오는 시청률도 없는 그런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전문가를 그렇게 신뢰하면 안 돼요. 윤정도를 포함해서.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어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을 개별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주도 이렇게 움직여요. 이걸 5분봉이라고 보지 마시고 일주 월봉. LG이노텍이 최근에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위메이드가 8천억에서 얼마요? 8조 수준, 7조 5천억까지 오를 때 그럴 때에도 똑같은 기준점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 시초가를 넘기기 시작하면요. 요자락이 되게 넘겼잖아요. 여기 넘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바뀝니다. 꼬리가 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 몸통이 되는 거예요. 몸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꼬리가 점진적으로 달려요. 거래가 터져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꼬리가 점진적으로 달리면 어디서부터 살 것인가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교육 VOD를 오늘 회원가입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얘기하면 질려버릴까? 80시간짜리. 우리나라에 8시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8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보라 그래. 거짓말하지 말고. 80시간짜리 교육 교재를 드릴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장중에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해. 장중에 한 10분, 20분 만에 이걸 설명 어떻게 다 해. 장중에 막 그냥 빨리빨리 설명해 버린다고. 그리고 일단 매매 사인 먼저 드리고 빨리빨리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윤정도를 신뢰하고 대표님이 알아서 문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그 교재 무료로 받으셔서 기본적인 교재는 무료로 드려요. 캔들 교재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 캔들 도서 통으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교재도 무료로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더 공부하시겠다 하시면은 말 그대로 쿠팡 가서 사서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사기 싫잖아. 그럼 회원가입하면 무료로 드려요. 회원가입하기도 싫다. 그럼 지금껏 들으시고 나중에 잘 대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락의 편입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다 어느 자락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는요. 일단 여기서 아리까리에다 거래가 애매모호했다. 나는 아니야. 5MA, 20MA, 5개 캔들, 20개 캔들의 평균치를 넘기고 양봉일 때 기준이 돼야 돼. 못 넘기죠, 여기서. 쭈삣쭈삣. 그럼 여기가 정점이다. 못 넘기잖아. 쭈삣쭈삣. 넘기고 양봉이 나와야 돼. 못 넘기죠. 가격 반발력 여기 나왔잖아요. 이런 데서 현혹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 시간 내에서 4% 폭락. 이게요. 일주월봉 다 똑같은 거예요. 거래가 수반될 때 기준에서만 본다. 조금 있다가 다른 종목 일주월봉 또 이 종목의 일주월봉을 다시 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보도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이 정도는 명확해. 9월 6일 날 방송 내용에서 9월 6일 날 이런 내용을 다 보여드려요. 보여드리고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있다. 왜? 아니 그렇게 따지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맞나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펀드멘탈이 돼요? 앞으로 뭐 공장이 뭐 완성이 되고 그러면 뭐 수주 받아올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적이 한 방에 그럼 그때 가서 사면 돼. 결론적으로 펀드멘탈적인 부분의 저평가가 아닌 기준이다. 그럼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 목적이 뭐다?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수급이라는 건 누구다?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외국 기관인 거고 소형주의 기준에서는 개인 세력인 거죠. 그러면 수급을 분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본다? 휘황찬란한 거, 기초도 모르면서 자꾸 휘황찬란한 거 보지 마시고 캔들, 패턴. 캔들의 색깔이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빨간색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어. 그럼 뭐 강세인 거죠. 누군가 많이 사고 있다는 거고. 또 패턴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상승 확인형 패턴 4대 천왕이 떴어. 그렇게 해서 캔들의 색깔 패턴을 보는 거예요. 4대 천왕 캔들을. 두 번째 기준은요. 매직 시그널 여기 없습니다만 매직 시그널을 봅니다.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특정 거래일 5일 전이다 그러면 5거래일 동안에 종가의 산술 평균이에요.
20일 전이면 20일 동안의 종가의 산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실질 평균 단가가 얼마 거래된지도 몰라. 그래서 보완돼서 나오는 게 MAO,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 이런 걸 가지고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그건 뭐예요? 그램빌의 매매 법칙을 단 1분 1초라도 기울기를 빠르게 잡아내서 나는 매매를 할 거야. 그게 윤정도가 보여드리는 소나 모멘텀 차트, 매직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소나 모멘텀 차트입니다. 근데 HTS에서 나오는 또 수치는 전부 잘못됐어요. 왜? 그들은 시스템 개발하는 친구들이지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를 지네 마음대로 넣었어요. 안 맞아요. 그럼 윤정도가 드리는 수치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도 9시간짜리 교육으로 들어가 있어요. 80시간 내에. 결론적으로 세 가지인 거죠. 캔들,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이 제대로 실려야, 거래대금이 실려야 신뢰도 높아진다. 그럼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은 뭐냐? 그럼 빨리 넘길게요. 이게 지금 4만 원대예요. 이게 4만 원대라고 지금. 응? 그러고 나서 이게 6만 원? 9월 28일 날 6만 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보실 때 이 캔들 크기 여기서부터. 그리고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국 PNC 이때 일주월봉, 이전 일주월봉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가지고 그것도 주세요. 상승 힌트 확인이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가 얼마냐면은 2만 원대. 2만 원대. 다시 보실까요? 여기가 2만 원대 기준이라고. 2만 5천 원. 이 정도짜리. 2만 5천 원. 그리고 요 자락이 4만 1천 원. 결론적으로 거래가 여기서도 터져야 된다. 주간 단위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지속되면은 계속 볼 수 있다. 상승 형태 확인형 이후에 거래가 수반되는 요 흐름에서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고 거래가 없는 관점에서의 추가 흐름은 이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더 뒷부분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어제 상한가 갔을 때 기준 잡아드린 건데 거래가 수반되면서 확장되는 흐름하고 이게 7만 500원까지 간 거예요. 7만 500원. 한 주, 두 주 만에 2만 5천 원까지 내려옵니다. 2만 1,500원, 2만 1,500원. 요거예요, 요거. 거래일수로 7만 500원 찍고 이게 7만 500원 찍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2만 원대. 7만 500원 찍고 2만 원대. 씁쓸하죠.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깡통 차고 다 시장에 퇴출되셨을 거야, 아마. 농담하는 게. 요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인다. 좋아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자, 땡겨서 볼까요? 지금 오늘 걸로. 거래 수반되고 움직이면 낫죠. 좋다니까. 근데 우리는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하는 이유가 이날 상한가는 아니지만 장 끝나고 증자 발표해버리죠. 증자 발표 나기 전에 뭔가 보도자를 또 내놨으니까 주가 변동이 나왔겠지. 증자 발표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개파락 18%에 거의 뭐 하한가 수준으로 마감. 어떻게 견디죠? 결론적으로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어서 상승 장악형이 떴을 때 거래량이 있어서 이때 들어서 상한가 수익을 냈다.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깨져 내려가고 돌렸다. 돌릴 때 장중 매매를 단행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인 거예요. 고점 대비 꼬리 달고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 꼬리 달고 내려. 이해되세요? 한국 BNC 내일도 변동성 매매 기준 잡아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펀더멘탈은 뒷받침되지 않는다.